금리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얼마나 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존에도 그렇게 많이 좌우되어 왔고 지난번에 봤던 M2 통화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은 결국 그 돈은 자산들,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결국은 흘러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더 연장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 사이클을 좀 둘러봤는데요. 짧게. 미국 대선과 코인 사이클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비트코인 사이클이고, 반감기고, 예, 이때도 11월 3일 날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론 이때는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모든 자산이 이렇게 급등하긴 했는데요. 보통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는 나스닥 차트가 꽤 좋아요. 그런 이유가 좀 본인의 어떤 공약이나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좀 돈을 많이 푸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11월 5일 날에도 대선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는 그거죠. 트럼프가 될 거냐, 해리스가 될 거냐. 그리고 이 누가 되면은 우리한테 좋냐. 이게 가장 궁금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뭔가 저도 이제 의견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되길 원하시고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 반응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대리님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면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총격 사건 있을 때만 해도 거의 트럼프 확정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근데 완전 달라졌죠. 해리스하고 완전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네, 어, 진짜. 예, 네. 박빙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 보면서 와, 저는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그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투자 예측이 너무 힘들잖아요. 음, 시장 변화에 대해서 각종 그게 있고. 우리 맞아요. 대선은 저는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명확하잖아요. 사람이 정확하고 별로 바뀔 그쵸. 게 없는데, 네. 아,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서, 음, 야, 이게 대선도 이게 음. 투자같이 굉장히 어렵네? 예. 저런 분위기가 바뀐 거 보면서, 야, 네. 그러면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이 음, 음, 들면서, 음, 어쨌거나 저희 이제 코인 투자 음,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하긴 음, 하니까 음, 트럼프가 되면 좋지만 음.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도 또 좀 있다. 시장을 예측을 네. 해놔야겠다. 높아지고 전혀 생각을 있다. 안 했거든요. 네. 트럼프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분위기 음, 보니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이 뭐 이렇게 시장이 영향을 주니까 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지. 제 개인적인 음, 관점은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가 좀 더 코인 시장 쪽에 더 유리하긴 하지만 해리스도 뭐 아주 뭐 나쁘진 않다 이런 거긴 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비해서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누가 됐든 뭐 큰 변화는 없을 음, 거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되면 확실히 좀 더 음, 유리하고 해리스가 음, 되더라도 그게 뭐 우리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거나 뭔가 음, 내 포지션을 바꿔야 될 만큼 그런 음,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음, 헬스 측에서의 음, 어떤 공약들을 보니까 그런 음,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크게 뭐 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좀 낫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음, 해리스가 지금은 뭐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언급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음,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제 좀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조금씩 나오고 음, 있거든요.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음,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리스가 뭐 특별히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게 음, 자기가 이기고 있을 때에는 얘기할 필요가 음, 없었잖아요. 음, 최근에 트럼프가
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올라오면서 살짝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또 다시 똔똔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 별 움직임이 없는 게 제가 봤을 땐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음, 해리스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는 일단 좀 트럼프한테 좀 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뭐 한 10%뭐 이 정도 음, 음, 지지율 격차로 봤을 때는 뭐 한 5% 정도 좀 음, 유의미하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가 나기 아, 시작하면 음, 친암호화폐 쪽으로 그러니까 완전 음, 암호화폐 쪽 이쪽은 아니더라도 음, 최소한 반암호화폐는 아니다 정도만 음, 중립에서 조금 더 온건한 쪽 요 정도만 음, 해줘도 해리스가 당선돼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음, 개인적으로는. 음, 하지만 제 생각에 해리스가 암호화폐는 나쁜 거야. 반암호화폐 정책을 취하진 않을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음, 이게 더 바람직한 거죠. 음, 비트코인은 저는 정치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런 면에서는 좀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개인적으로. 물론 대선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주시하고 음, 있긴 하지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치 중립적으로 가는 거다. 음, 누가 되든 갈 길 가잖아요. 비트코인은. 맞아요. 음, 때려잡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음. 비트코인은 마약처럼 뭐 중국처럼 때려잡지만 않으면 맞아요. 큰 네.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면은, 저도 되게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어디 한쪽이 됐을 때 명확하게 좋다, 이거 자체가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음, 트럼프는 완전 친암호화폐, 뭐, 해리스는 완전 반암호화폐 이러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되면 좋지만, 막상 근데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막상 트럼프가 돼도, 예, 시장은 항상 뭐 이렇게 알고 있는 호재는 그 호재 당일날 별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호재 해소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떨어질 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포지션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이런 특정 대선 후보에 이렇게 좌우 안 되는 상태가 저도 음, 이게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책으로 이게 이렇게 움직였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는 그냥 암호화폐는 그냥 곁다리 공략 정도로만 했는데도 알아서 잘 시장은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거에 기대지 않는 그림이 더 좋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래도 당연히 트럼프는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도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뭐 이더리움을 음, 얼마 갖고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트럼프의 그 기행을 생각해 보면은 이얘 때문에 오르면은 한편으로는 자꾸 조마조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쉽게 말해서 네. 트럼프 덕에 오르면 트럼프 때문에 빠집니다. 예, 우리 예,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2021년인가? 2020년인가? 일론 머스크 덕에 음, 사실 엄청 올랐잖아요. 예, 테슬라에서 뭐 비트코인 엄청 갖고 있다 뭐 이래서. 음, 근데 일론 머스크에서 갑자기 어느 날 결제 안 되게 할 거다. 음, 그러니까 그러고 맞아요. 나서 붓답이 온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채굴 안 되게 한다. 그게 겹쳐가지고 진짜 그때 한 51% 빠졌죠. 며칠 음, 만에. 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오른다. 그게 특정인이면 그 음,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그 인간 때문에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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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빠질 수 음.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위험들을 갖고 가는 거죠. 저희가 아까 일부에 얘기했던 오너 리스크의 어떤 약 국가 버전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 간의 대결 구도는 저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과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여요. 통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얼마나 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기존에도 그렇게 많이 좌우되어 왔고, 이런 통화량, 지난번에 봤던 M2 통화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은 결국 그 돈은 자산들,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결국은 흘러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런 트럼프 해리스로 이렇게 모르는 거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정치 중립적인 흐름으로 가고, 이게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것만 아니면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2025년에 취임하면서부터 돈 풀기 시작한다는 거는 예정된 미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안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으세요?
갑자기 긴축 정책 쓸 것 같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긴축이지. 이런 게 아예 안 그거는, 어려워요. 그려지잖아요. 네, 그건 안 그러니까 되죠. 네, 예정된 미래란 말이에요. 네, 돈을 풀 어려워요. 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정책이 뭐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저 사람이 되면 음, 저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되든 돈 음. 푸는 쪽. 그리고 암호화폐는 사실 유동성을 먹고 사는 그런 상품인데 유동성이 풀릴 게 거의 확실한 이 음, 음, 상태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절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물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네. 저는 지금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금리가 지금 또 이제 고점에서 이제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통화량을 펌핑시키고 그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기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려는 그겁니다. 이게 너무 조절을 2021년처럼 조절을 잘 못한 거죠. 통화 정책을.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이거의 반대 작용으로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은 다음에 맞거든요. 돈을 너무 풀었네?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리 인상을 저희가 맞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과거처럼 막 급격하게 돈을 풀어서 완전 자산을 뻥튀기 시킬 거냐? 그게 아니라 이때랑은 좀 다르게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은 좀 완급 조절을 하면서 적당하게 풀면서 어떤 그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게 과거와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생각에 내년에 불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까지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고 주요 알트들도 많이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2025년 내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그 이슈가 끊임없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음, 2020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도 그랬고요. 2023년에도 그랬고 2024년 올해 또 그러거든요. 음, 내년에도 제 생각엔 비트코인 쪽의 리스크는 경기 침체 외에는 딱히 뭐 잡을 게 없을 것 음, 같아요. 하지만 음, 경기 침체라는 게 하루님 말씀하셨던 그 블랙스완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네, 사실 네,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요즘에 뭐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품이 있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음, 이게 2008년도 막 그럴 때 얘기거든요. 음, 지금 누가 봐도 좀 거품 같잖아요. 음, 이게 나스닥 같은 거 봐도 18,000 막 말도 안 음, 되는 숫자가 계속 찍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000 오가고 있거든요, 또. 음, 사상 최고치가 또 좀 있으면 넘을 것 같고, 뭐 이러다 음, 보면은 내년에 뭐 대선 끝나면 2만 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음,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버블인지 알죠. 근데 그런 상태라고 숏을 치는 건 정말 자살행위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위험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현금 100% 포지션도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가장 최적의 투자 방법은 거품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지금 18,000 정도 되는데 2만이 넘었다고 쳐요. 그러면 다 팔고 현금화 하는 게 아니라 2만이 넘었지만 3만이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탄 다음에 고점을 찍고 하락이 본격화될 때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숏으로 먹긴 되게 어려우니까 어, 그냥 내가 매수한 거를 매도하는 정도만 그 음, 정도만 해도 돈을 충분히 많이 음, 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욕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음, 저점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음, 사실, 실제, 필드에 있는 월가의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더라. 네, 이런 거를 요즘에 더 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거품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좀 신선하고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쌀 때 사는 건 쉬운데 비쌀 때 사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우리는 내가 100원에 샀어. 그러면 뭐 95원이 됐다. 그러면 더 쌀 때 파는 거. 이것만 손절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도는 100원이던 게 200원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약간 180원만 돼도 네, 본인들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한 10%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음, 매도를 하는 겁니다. 뭐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되는 분들만 트레이딩 하시고 그게 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비트코인 쭉 장기 보유하시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나스닥 차트가 궁금해져서 제가 차트를 켜봤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오늘 121선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좀 되게 한눈에 보이죠. 121선이 얼마나 의미 있었던 자리인지. 네, 과거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데인데 여기가 깨지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비트코인 차트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여기가 깨지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게 위에 올라오면은 지지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선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하락하는 거를 확인하고 숏을 치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이게 깨지고 나면은 그때 확인하고 뭐 여기서 반등할 때 여기서 매도해도 되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아예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숏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깨졌지만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121선이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완전히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121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숏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그 홀장 이야기도 그렇고 명확한 반례가 있기 전까지는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은 특히 숏은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상황도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이렇게 막 경제 위기다 했지만 어쨌든 121선 위에 있고 위에 있었을 때 결과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나스닥 차트도 그렇고 금리도 잠깐 제가 좀 차트를 요즘 금리가 많이 이슈인데요. 요즘 채권 투자 많더라고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121선을 가지고 좀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 보세요. 명확하게 지금 121선 아래로 내려왔죠. 이제 누가 봐도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예정된 미래잖아요. 예정된 미래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채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자산을 살 수 있는 통화량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현재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네, 네네. 미래에 있는 돈이 지금 네. 생각했을 때 싸지는데 좀 덜 네네. 싸져서 현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인율이 떨어진다고 하죠, 보통은.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2020년, 2021년에 겪었던 폭발적으로 자산이 성장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으니까 이 판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를 결국은 저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거품에 자꾸 이제 올라탑시다. 네. 네. 자꾸 이렇게 근거나 어떻게 제 성향이 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에 확신을 얻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확신을 얻었던 포인트들을 자꾸 공유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냥 사이클적으로 이렇답니다. 이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자꾸 논리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시 데이터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대선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반감기 효과는 사실 미미하다. 결국에 오르는 건 음. 대선 때문이다. 미국 대선 그것도 때문이다. 그 말이 가능성 많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쵸, 4년 그쵸, 주기다 그쵸. 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뭐 때문인지는 사실 저는 그게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유는 알 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음,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음, 이유는 껴맞추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뭐 때문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좀 일어난 것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 지난 사이클에도 지지난 사이클에도 대선 직후부터 큰 상승이 있었고 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이 있으니까 그걸 틀렸다고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음, 뭐 조금이라도 올라타서 수익을 보는 게 그게 좀 음, 현명한 합리적인 대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